반갑습니다, 여러분. 한의사 케빈입니다. 자, 오늘은 목 아파 5강, 1강부터 지금 5강까지 계속 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기 처음 보신 분은 목 아파 1강, 2강, 3강, 4강 검색해서 한번 쭉 보시기 바랍니다. 자, 지금 경추 얘기하고 있어요. 경추, 뒷목, 목덜미, 뒤쪽, 즉 목, 어깨 아프신 분들, 뭐 두통이라든가 이명 어지럼증 있는 분들 다 해당이 됩니다. 제가 뒤에 설명을 하겠지만 여기 있는 증상들, 즉 경추신경증후군이라고 불리는 이런 뭐 뇌전증, 조현병, 우울증 이런 증상들부터 두통, 고혈압, 어지럼증, 탈모, 뭐 비염, 코골이, 후비루, 안구 건조증 이런 증상들이 모두 있는 분들 너무너무 많습니다. 이런 분들 기본적으로 경추를 고치지 않으면 낫질 않습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그동안 이런 증상 가지고 있으면서 한의원 병원 다니면서 이 경추에 대해서 추가로 이런 문제가 있다. 경추가 이런 질환의 근본 원인이다. 이런 설명을 아마 듣기가 쉽지는 않으셨을 겁니다. 이렇게 설명하시는 분도 분명히 한의사분 중에는 있을 거예요. 근데 이제 이거를 중심으로 설명을 들은 분이 있다면 그분은 치료에 성공을 했을 확률이 높고요. 만약에 이런 증상 원인 자체를 설명 못 들으면서 그냥 약을 먹거나 뭐 침을 맞거나 주사를 맞거나 수술하거나 했으면 아마 좋은 결과를 얻기가 쉽지는 않았을 겁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이 증상을 가지신 분들 뭐 어깨가 무겁고 안면 비대증이 있고 치통이 있고 대상포진을 앓고 뭐 비문증이 있고 중풍 치매를 고생하시는 분들 있다면 오늘 이 영상들을 가볍게 보시면 안 돼요. 왜냐면 이 부분에 대한 설명을 못 들은 경우가 대부분이고 즉 경추신경이 압박돼서 온 문제들, 경추에서 나가는 혈관이 눌려서 문제가 온 경우를 놓친 경우라면 이 치료에 있어서 아주 많은 부분이 빠진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댓글 많이 쓰시죠? 한의원 병원 수십 년간 수십 군데를 다녔는데 안 났어요. 돈을 몇천 썼어요. 이런 분들이 사실은 구조에 대한 문제, 체형에 대한 문제를 놓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제대로 치료받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계속 고생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내용을 여러분들이 꼭 아셔야 돼요. 자, 오늘 여러 명의 케이스를 놓고 제가 사진을 찍어서 그걸 보여드릴 거예요. 그래서 목, 어깨 통증, 목 디스크까지 진짜를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수술 없이 비수술적 치료가 가능한 이유를 아셔야 되고요. 또 너무 심한 분들은 당연히 수술을 해야 될 경우도 생깁니다. 이게 이제 난이도가 정말 높은 분들은요, 수술을 해야 될 경우도 있기 때문에 제가 무조건 수술을 반대하는 건 아닙니다. 자, 여기 이제 케이스들을 이렇게 쭉 제가 이제 보여드릴 거예요. 이제 이분들은 몸이 틀어진 분들인데, 이분들 여러분 눈으로 한번 보세요. 여러분들 실력으로 한번 이분들이 어디가 어떻게 고장이 났는지를 한번 대충 보십시오. 제 영상을 3년, 4년 이상 보시고 또 머슬러를 구입하셔서 온몸을 관리해 보신 분들은 이런 몸들을 여러분들 좀 이해할 수가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많은 분들이 이제 이걸 보고도 잘 모르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일단 이분들은 문제가 있는 분들입니다. 그런데 제가 다음에 영상을 올릴 때는 표준 목 상태, 표준 등 상태, 표준 허리 상태 이렇게 비교를 해서 여러분들이 비교해서 볼 수 있게 해주면 좀 더 이해가 쉬워지겠죠. 그런데 일단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들 자꾸 보고 자꾸 듣고 자꾸 반복하고 배우다 보면은 여러분 눈에도 보입니다. 여러분 아빠의 뒤통수를 보고 엄마의 뒷목을 보면서 이렇게 이제 파악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아이들의 목을 만져보고 이 스마트폰 열심히 한 아이들은요 목이 좋을 수가 없습니다. 만져보면 금방 알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눈을 기를 수 있도록 해드릴 거고요. 만약에 내가 이런 목에 해당된다, 이렇게 심각하다 이런 분들은 최대한 셀프 케어를 집에서 해보시고 해결이 안 된다. 그리고 뭐 5년 10년 고생했다 그러면 저에게 한번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경기도 성남에서 한의원을 하고 있는 건 아시죠? 자, 많은 경우에 있어서 심하신 분들은 정말 이게 지압기로도 부항기로도 더 안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는 의사의 도움이 필요해요. 자, 이분 볼게요. 정말 다양하게 틀어져 버린 목과 흉곽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분 언뜻 보기에는 그냥 뭐 공부 안 된 눈은 뭐 정상이네 이렇게 보일 수가 있어요. 오늘 이 계기에 대해서 상세히 설명드리는 시간은 아니고요. 일단 이런 목들이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일단
이 지금 이렇게 손바닥을 이마에 대고 손등이죠. 손등을 딱 겹쳐가지고 이마에 대고 엎드리면 이런 목 상태가 나오는데 이건 벌써 정상목이 아닙니다. 정상목이 아니고 여기 나오신 분들은 저한테 오셔서 치료받으신 분들이기 때문에 다 하나같이 중환자들입니다. 중환자들. 정말 낫지 않고 엄청 고생해서 침도 많이 맞고 교정도 전신을 다 해드리거든요. 목 아프다고 목만 우두둑 하면은 그거는 치료가 30%밖에 되지 않은 거예요. 목 당연히 교정은 기본이고, 자 전체를 봐야 되겠죠. 자 이분도 한번 볼게요. 이분도 이 어깨 파인 거하고 그죠? 이분은 이렇게 파이진 않았는데 여기 목이 파였어요. 이 목 근육이. 이분은 목 근육이 파인 건 없죠, 그죠? 그래서 좌우 어깨 높낮이도 다르고요. 여러분들이 이제 보시는 요령은 뭐냐면 두개골이 제 위치에 딱 있는가. 두개골이 제 위치에 있는가, 그리고 이쪽과 이쪽 이 어깨 이 두개골에서 어깨로 떨어지는 이 선이 두 개가 비슷비슷한가 이렇게 보셔야 돼요. 그리고 이것이 한쪽이 짧고 한쪽이 긴 경우가 많거든요. 목이 많이 틀어진 분들은. 그리고 이 목도 피사의 사탑처럼 이게 반듯하게 이게 11자로 있는 게 아니라 기울어 있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여러분들 이제 이런 보는 눈 보이시면 그런 눈을 가지시면 보입니다. 그리고 이게 어깨가 파였는가, 이거 어깨 파인 거 이거 다 문제가 많다는 뜻이거든요. 이분은 목이 파였죠. 목 근육이 이렇게 동그랗게 돼야 됩니다. 자 그래서 엎드린 모습에서도 보면은 이제 제가 항상 목은 흉추 플러스 여기 갈비뼈 있죠. 이 흉추와 갈비뼈, 견갑골 이런 것들이 이렇게 전체적으로 크게 흉곽을 이룬다고 그랬죠. 이 흉곽은 보통은 오른쪽 어깨가 올라가고 앞으로 빠지면서 이렇게 잘 틀어집니다. 그래서 보통은 이쪽이 짧고 이쪽이 길어져요. 이제 그런 이분은 반대죠. 이분은 이쪽이 짧아 보이죠, 그죠? 그래서 이런 등 모양을 볼 수 있는 눈이 있어야 돼요. 근데 이제 이걸 볼 수 있어도 이걸 어떻게 치료할 거냐, 그것도 다른 문제죠. 그래서 엎드린 모습에서 흉추와 경추에 흘러가는 모습과 틀어짐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목은 이 흉추와 흉곽 때문에 거의 틀어지죠. 여기가 벽돌을 반듯하게 쌓아 올려야 목뼈도 작은 벽돌들 7개죠. 이놈들이 이쁘게 쌓이는데 여기가 삐뚤빼뚤하면 당연히 여기도 삐뚤빼뚤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목 아프다고 목에다 주사 맞고 목에다 침 맞고 목에다 피 빼는 것은 아주 낮은 수준의 치료 방법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은 나이가 젊거나 잠깐 아픈 분들, 잠을 잘못 잤거나 했던 분들은 그냥 좋아질 수 있지만 이 정도 나이가 좀 드시고 상태가 심하신 분들은 절대 아무런 효과가 없다고 볼 수 있어요. 맞을 때만 잠깐 편하고 계속 불편합니다. 그리고 이런 분들은 침이나 주사로 해결 안 되고 반드시 이렇게 틀어져 버린 구조를 잡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이분 점 있는 거 보이시죠? 이분도 지금 내장 쪽에 문제가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오장육부에 문제가 많이 생기고 있다, 그 말을 보여주는 거죠. 이분도 그냥 봐도 이쪽 반틈과 이쪽 반쪽을 보세요. 근육이 완전히 다르죠? 솟아있고 이런 걸 볼 수 있는 눈이 있어야 돼요. 이렇게 보면은 이렇게 여기 이 크기와 이 크기가 다르죠? 여기는 낮고 여기는 산이 솟듯이 언덕이 올라와 있잖아요. 이런 몸들은요 문제 없이 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경우에 있어서 문제를 일으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침만 맞고 마사지만 하고 하면 이 뼈는 잡히지가 않아요. 이론상 그렇잖아요. 뼈가 여기다 침을 놓는다고 이 뼈가 저절로 들어가겠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도침을 먼저 배우고 추후에 교정을 배운 이유가 있습니다. 교정을 하지 않으면 이것은 저절로 맞춰지는 경우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조로 체형으로 문제가 오신 분들은 반드시 구조를 같이 치료해야 된다. 자, 이 등과 목, 머리 전체의 불균형을 보세요. 치료가 만만치 않습니다. 자, 이분도 보면은 이 좌우만 이 브레이저근 주변으로 해서 볼 때, 자, 이쪽의 모양과 이쪽의 모양이 같습니까? 보통은 이렇게 손을 하고 있으면 거의 비슷하게 나와요, 일반 사람들은. 그런데 몸이 심하게 아프신 분들은 같지가 않습니다. 재밌는 것은 많은 분들이 제가 이제 구조만 얘기하고 뼈를 잡는 거 얘기하고 막 하기 때문에 제가 한약도 안 쓰는 한의사인 줄 알고 있더라고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한약을 당연히 저도 많이 쓰고요. 한약을 쓰더라도 이런 몸의 불균형을 잡아놓고 한약을 쓰는 것이 약 효과가 흡수되는 데 도움이 될까요? 아니면 방해가 될까요? 아니면 아무런 관계가 없을까요? 당연히 자, 제가 그랬잖아요. 이 오장육부는 여기에 다 배어 있습니다. 여기가 신경이 이렇게 갈비뼈를 타고 돌아가서 그죠? 돌아가서 교감신경, 부교감신경도 다 여기에 배어 있어요, 여러분들. 자율신경 자꾸 검사만 하시는데 자율신경 검사할 시간에 여러분 여기를 교정하셔야 됩니다. 왜냐면 자율신경은요, 이쪽에 교감신경들이 이 뼈 옆쪽에 안쪽에 이렇게 깊이 촘촘하게 분절별로 이렇게 들어있어요. 다 들어있어요. 부교감신경은 앞쪽에 목 쪽에서부터 시작하죠. 그러니까 목부터 꼬리뼈까지 교감신경, 부교감신경이 전부 여기 있는데 이것이 틀어지면 교감신경과 부교감신경이 엉망이 되면서 자율신경 실조증이 생기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자율신경 실조가 뭐 호르몬의 문제냐 정신의 문제냐 다른 문제 자꾸 찾으니까 답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거를 이렇게 틀어진 문제가 분명히 그 문제를 야기하는데 이게 약으로 되겠습니까? 마음 수련을 한다고 되겠어요? 네. 당연히 도움은 될 수 있지만 왜 10점짜리 치료법을 놔두고 1점짜리, 2점짜리를 하면서 거기에 만족하고 계시냐고요. 모르니까 그렇겠죠. 당연히 모르니까. 그래서 목이 이렇게 틀어지면 보면 여기 견갑골의 모형도 좌우가 완전히 다르죠. 이 등 근육도 이렇게 솟으면 안 돼요. 여기도 평평하죠. 여긴 또 이 C자 커브라든가 다 엉망입니다. 여기도 보면 이 엎드린 상태에서도 잇목과 잇목, 자 이분들과 또 다르잖아요. 목 상태가. 여기는 주름이 졌고요. 여기는 짧고 이쪽 짧고 이쪽 길고 이렇게 된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렇게 저는 이제 구조를 오랫동안 수십 년간 봐왔기 때문에 그냥 보입니다. 아까도 얘기했죠. 제가 목이 11자가 돼야 되는데 이번 피사의 사탑처럼 약간 기울었잖아요. 이런 목. 엎드렸을 때도 이 뒷덜미 목 보세요. 이게 편해 보입니까? 목이 자연스러워요? 여기 부자연스럽고 견갑골 부자연스럽고 어깨에 이렇게 깎여 있고 이런 상태에서 어떻게 몸이 건강할 수가 있겠어요? 여기서 나오면 신경이 다 압박되면요, 두통, 불면증, 어지럼증, 제가 얘기했던 경추신경증후군이 다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 비염 있을 때 목 치료해요? 이비인후과 가면? 안 하죠. 턱관절 있을 때 목 치료 잘 합니까? 잘 안 하죠. 예. 여러분들 여드름 있을 때 목 치료 잘 안 하죠. 그죠? 자, 그래서 많은 거 놓치고 있고, 우리가 사실 뭐 비염, 오십견, 무릎 통증, 목 디스크, 허리 디스크가 생긴 지가 지금 수백 년 됐잖아요. 그런데 그런 질환들이 지금 쉽게 잘 낫냐고요. 여러분들 병원 가서 내가 목 디스크이면 쉽게 치료 잘 됩니까? 예. 비염 때 되면 맨날 재발하죠. 한약 먹고 해도 재발하고. 예. 그것이 이런 구조의 문제가 하나도 해결 안 된 거예요. 협심증으로 죽는다고 그랬죠. 사람들 많이. 세계 유리 사망 원인이 협심증이에요. 그런데 그 협심증은 여기에 원인이 있습니다. 그런데 병원 가면 맨날 홀터 검사 같은 거 하고, 예. CT, MRI 찍고 심장에 무슨 문제 있나 확인하잖아요. 여기 검사해요? 여기 체크해 봅니까? 이런 뼈 모양 상태 봅니까? 이분은 심장이 좋을 수가 없어요. 위장이 좋을 수가 없어요. 간이 좋을 수가 없어요. 혈액 검사 엄청나게 중요합니다. 피를 빼서 검사해가지고 그거 검사해서 AST, ALT 높은지 검사하고 갑상선 수치 검사하고 매우 중요한데요. 갑상선도 이 목이 틀어져 있으면 그 어떤 걸 해도 효과가 없습니다. 여기가 1등 원인이고 도끼로 제일 먼저 패야 될 나쁜 놈이 여기 있는데, 여기를 놔두고 그 외에 다른 것을 하는 건 아무 의미가 없어요. 브레인 포그도 사실 여러분들 진짜 많이들 고생하시고 공황장애도 많이 고생하시는데 이거 안 하면 안 낫습니다. 호전은 될 수 있어요. 주사 맞고 뭐 약 먹고 하다 보면 좋아질 수 있는데 또 재발돼요. 100%. 그리고 나이 먹으면 나이 먹을수록 몸을 쓰고 고개를 쳐들기도 하고 핸드폰을 보기도 하면서 목이 또 굳겠죠. 그러면 또 재발해요. 그래서 제가 늘상 강조했던 게 구조지만 제가 구조하면서 그냥 알아서 하세요 그랬습니까? 아니면 수시로 부항도 하고 뭐 초음파가 있으면 초음파도 하고 머슬러 같은 거 폼롤러 같은 거 하라고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집에서. 그것도
몸이 많이 아픈 분들은 하루에 1시간, 2시간 이상 투자를 꾸준히 해야 된다라고 했어요. 그렇게 했을 때 몇 개월 하고 나면 이런 체형이 상당히 많이 바뀔 수가 있어요. 오히려 의사를 만나는 건 잠깐입니다. 5분, 10분이지만 본인들이 꾸준히 집에서 2시간, 3시간 TV 보면서 제가 그래서 누워서 할 수 있는 머슬러를 만들었잖아요. 그죠? 그런 것처럼 여러분들이 정말 나를 고칠 수 있는 거는 의사라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의사는 정말 이 크리티컬, 정말 핵심적인 부분을 딱 건드려주고 이거 우두둑 하지 않으면 이거 낫지 않습니다. 집에 내가 셀프 케어를 강조하고 하지만 그것은 왜냐? 심하지 않은 분들은 셀프 케어로 충분히 아무 문제 없이 병원 다니지 않고 잘 살 수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심한 분들은요, 이렇게 의사의 도움을 받지 않으면 이분은 절대 나을 수가 없어요. 아무리 셀프 케어를 5시간 한다고 해도 이런 뼈는 우두둑 하고 풀어주지 않으면 이게 떡떡 들러붙은 것이 절대 떨어지지 않아요. 물론 부항이라든가 이런 거 해주고 셀프로 뭐 가끔씩 사열도 하고 그러면 호전은 됩니다. 자, 호전을 여러분이 말하는 게 아니고 낫기를 원하잖아요. 알겠죠? 그래서 자, 이런 체형을 여러분들이 공부하면서 좀 배우셔야 됩니다. 자, 목이 아파도 이분은 등, 허리, 골반, 고관절까지 다 잡아야 돼요. 어디까지? 목이 아픈데 골반에 고관절까지 여러분들. 이 목 아프다고 왔어요. 예를 들어. 근데 이렇게 등이 이렇게 돼 있으면요. 이분은 여기 안 잡으면 여기 안 나요. 그리고 이게 푹 들어가 있으면서 여기서 나오는 심장이라든가 간, 위장, 담낭, 그다음에 그 장 쪽 문제 하나도 해결 안 됩니다. 방광 문제까지 이분 다 와 있고 이분 전립선도 문제가 있을 수가 있어요. 이런 문제를 전립선을 그럼 전립선 약 먹고 끝나나요? 제 유튜브를 보지 않는 대부분의 우리나라에서 5천만 명은요 이런 내용을 모릅니다. 여러분들이 그래서 제 유튜브를 보시는 게 엄청 소중한 거예요. 이렇게 체형이 문제가 돼 있으면 이로 인해서 온몸에 다 문제가 오는데 저는 뒤쪽을 먼저 보자, 척추를 먼저 보자고 그런 거고 이분이 간이 나쁘면 이제 병원에 가서 일단 피부터 검사하겠죠. 그래서 검사해서 문제 있는지 확인하겠죠. 그리고 거기에 맞는 약을 먹거나 고지혈증이 있으면 고지혈증 약을 먹도록 하겠죠. 자, 그렇게 하고 이제 이분은 이 등은 갈수록 더 패이면서 간으로 가는 신경은 더 눌리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어떤 게 맞는 것 같습니까, 여러분? 제가 옳다고 절대 말하지 않겠습니다. 제가 틀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거는 의학이 아니고 상식입니다. 여기서 척추에서 신경이 빠져나와서 간으로 가는 신경이 여기서 이렇게 나가서 간을 움직일 수 있게 하고 간이 활동할 수 있게 간이 기능을 할 수 있게 해주는 거예요. 우리가 심방세동, 그죠? 심실조기수축 이런 것들 판막이 다 다치지 않는다 이런 것들 하나같이 그 스타트는 여기에요. 이거를 여러분들이 아셔야 됩니다. 저희 어머님이 서울에 사시는데 이제 같은 아파트 11층에 어머니 친한 친구분이 계세요. 근데 그분이 어지럽대요. 그래서 제가 어지러운 거 별거 아니니까 어머니 모시고 오십시오 라고 했어요. 근데 어떻게든지 아십니까?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어디가 원인인지 검사해 본다고 예약해 놨대요. 그래서 어느 병원에 큰 병원에서 예약을 하고 그거 검사해 보고 그 이후에 어디가 아픈지 확인하고 한번 갈게요 이렇게 하시죠. 자, 검사 좋습니다. 검사 좋은데요. 사실 검사 부분에서 저는 대학병원이라든가 이런 병원에서 이 체형도 볼 줄 알고요. 이 체형에 대한 문제를 인식하고 이걸 같이 검사하면 여러분들 너무 몸이 아픈데 정상인데요? 이 정도 가지고 뭐 아프다고 그래요? 이런 얘기를 안 들을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는 정신과 한번 가보시죠. 뭐 완전히 정상인데 왜 이렇게 아픈 데가 많다고 하시죠? 환자를 나무라듯이 얘기하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그거 다 이런 척추예요. 이분이 어떻게 정상일 수가 있어요? 이런 척추를 가지고. 그러니까 검사를 하는 거는 뭐 물론 좋습니다만 이 부위에 대한 검사, 이 부위에 대한 이해가 빠졌기 때문에 이게 10중에 10의 원인인데 이 10중에 10의 원인을 검사 안 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간이 안 좋든 간암이 있든 뭐 폐암이 있든 유방암이 있든 그죠? 암은 모든 병의 끝판왕이잖아요. 그 어떤 병이든 사실은 이 척추를 보지 않으면 다 빠진 겁니다. 암에 좋은 음식만 자꾸 찾고 계시는데 암에 좋은 음식, 간에 좋은 음식, 콩팥,
신장 투하율이 떨어지고 있는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뭐 저한테 질문 엄청나게 오죠, 여러분들. 카톡도 많이 오고. 그런데 이런 척추는 사실 어떤 병이 와도 콩팥은 여기 있거든요. 부시는 이쪽에 있어요. 이 라인에 있습니다. 이 라인 이렇게 동그랗게 있죠. 여기가 이렇게 문제가 왔는데 이렇게 척추가 눌리면요, 어떤 놈이 어떻게 눌릴지 몰라요. 그리고 여기서 이제 근육들이 굳으면서 신장이라든가 방광, 이분 성기능도 좋을 수가 없죠. 그래서 젊은 나이에 30대에 발기부전이 왔다. 그런 분들은 당연히 척추의 문제입니다. 척추에. 아버지가 전립선이 안 좋았어요. 그런 분들 이런 뼈 모양을 가지고 태어난 겁니다. 자, 제 영상을 처음 보신 분들은 두 가지 반응일 거예요. 예. 이게 반짝반짝 머리가 좋으신 분은 와, 내 얘기네. 와, 이런 관점으로도 본다고 하시는 분도 있는 반면에 무슨 헛소리야 이렇게 하시는 분도 분명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제 영상을 오랫동안 보신 분들이 주변에 케빈을 소개하고 영상을 보내줘도 답장이 없다고 합니다. 제 영상을 이해하시고 제 영상을 막 감탄해서 보신 분들은 머리가 엄청나게 좋으신 거예요. 80억 명 중에 0.001%의 브레인을 가지신 훌륭한 분들입니다. 이해 못하는 게 어쩌면 당연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이런 내용 자체가 노출이 잘 안 됐거든요. 그리고 이렇게 보지 않기 때문에 이분도 마찬가지예요. 자, 이분이 목 때문에 왔어요. 예를 들어서 이분이 목 때문에 오신 분은 아닌데 이분 목의 문제가 과연 목만의 문제겠어요? 이렇게 수북이 쌓였네요. 수북이. 이분도 이 손을 딱 받치고 이렇게 목을 대보면 이 부위가 스키슬로브처럼 상급자처럼 팍 패입니다. 그러면 이분은 목이 아프다고 목만 해야 되겠어요? 자, 목이 아프다고 목만 하는 거하고 이 등 전체를 하는 거하고 이 골반까지 고관절까지 다 하려면 시간이 얼마나 걸리겠습니까? 예, 제가 이런 영상을 올리는 것은 저한테 오시더라도 치료를 받더라도 한두 번에 서너 번에 5번에 안 난다고 저한테 컴플레인 하시면 안 됩니다. 이해 가십니까? 제가 여러분들 치료할 때 여기다 한 10방 놓고 끝내던가요? 저한테 치료받으신 분 알죠? 저는 거의 100방을 놓습니다. 100방 한 번에 오실 때마다. 왜냐, 이런 분들은 너무나 치료할 때가 많기 때문에 예를 들어 20방을 놔도요, 이분은 20방씩 놓으면 한 몇 년 걸릴 거예요, 치료가. 저는 일주일에 한 번씩 오게 하니까. 그러면 여러분들도 지치고 저도 재미가 없고, 그렇죠? 그래서 오셨을 때 또 목만 해주는 게 아니라 전신을, 이분이 목 때문에만 왔어도 저는 전신을 다 해줘요. 왜냐면 전신을 다 교정을 해야 이분들이 좋아질 수 있거든요. 예. 그리고 뼈도 좌우로 틀어진 것까지 다 각자로 잡아야 됩니다. 이분이 등이 이렇게 튀어나오기 시작하면서 이거 커브가 회복이 되면 그때는 이제 이분이 좋아지시는 거고. 그러니까 이제 이 척추 전체를 치료하면 장점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분이 증상이 많잖아요. 이렇게 여기서 한 뭐 20까지가 있다고 해보세요. 그러면 이제 두통은 당연히 목에서 올라가는, 뒷목에서 올라가는 신경과 관련이 있고, 코골이도 2, 3번 경추, 허리 디스크도 올 수가 있겠죠. 뭐 엘보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엘보는 또 경추 5번과 관련이 있습니다. 갑상선도 경추 3번. 등 통증도 흉추에 관련이 있겠죠. 이것이 여러 개 있더라도 좋은 점은 이 부위를 전체를 동시에 해주면 이 증상들이 동시에 호전이 돼요. 오늘은 뭐 하고 오늘은 뭐 하고 아니라 원리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척추가 이렇게 전체가 안 좋을 때 얘기했잖아요. 간 안 좋고 심장 안 좋고 위장 안 좋고 담낭 안 좋고 췌장 안 좋고 신장 안 좋고 할 때 이거를 여러분도 오셨을 때마다 동시에 받으면 좋잖아요. 한 가지 병만 낫는 게 아니라 동시에 목 디스크도 왔는데 목 디스크도 좋아지면서 오장육부 질환도 좋아진다. 그게 척추 치료를 전체 해주는 제 이유기도 하고 환자 입장에서는 매우 좋죠. 간 나쁘다고 간 내과 가서 검사하고 신장 내과 가서 검사하고, 그죠? 이게 아니고, 아시겠어요? 그래서 우리 몸은 또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내가 목이 아프지만 이 부위 전립선이 또 있을 수 있단 말이죠. 다 같이 이렇게 하는 거죠. 자, 이분도 보시면 여러분 눈 보이시죠? 이제 이 부분이 어떻게 됐어요? 도시락만큼 이만큼 된 곳이 옛날 철제 도시락, 우리 어렸을 때 난로 위에 올려놨던 도시락처럼 크죠? 이 부위가 쑥 들어가 버렸네요. 이게 인간의 등이 아니에요. 원래 등 모양은 이게
후만이 돼서 살짝 뒤로 나와야 됩니다. 근데 왜 쏙 들어가 버렸잖아요. 이제 보이시죠? 이런 건 너무 쉽게 보이시죠? 자, 옆에서 찍어 볼게요. 근데 이렇게 잘못된 등을 가진 분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너무나 많아요. 자,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여러분이 불치병, 난치병, 원인 모를 병에 시달리고 있다면 척추를 교정해 보시고 척추를 바르게 하기 위해서 셀프 케어를 해보세요. 척추가 잡히면 수십 년 동안 고생하던 질환들이 좋아지기 시작할 수 있습니다. 자, 이런 분들은요, 일상생활은 가능하지만 늘 몸에 불편함을 호소할 수밖에 없어요. 목이 뭐 뻐근하면, 이분들 뭐 직장생활 못하는 거 아니에요. 다 자기 일 합니다. 자기 일 하고, 자, 뭐 놀러도 가고 다 그래요. 그런데 가슴이 갑자기 콱 막혀서 호흡하기 힘들어요. 소화가 잘 안 돼요. 등이 너무 힘들어요. 목이, 어깨가 너무 무거워요. 평소에 만성피로에 시달리고 있어요. 잠을 잘 못 자요. 늘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아시겠어요? 네. 그래서 불면증 하나도, 자, 이런 등은 불면증이 하나도 등 전체를 치료해 줘야 됩니다. 골반까지도. 알겠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제가 경추신경증후군 자꾸 강조를 하는데, 이 경추의 틀어짐으로 인해서 신경, 동맥, 정맥이 다 압박받으면서 뇌척수에까지. 그래서 이 경추신경증후군의 끝판왕이 바로 브레인포그예요. 브레인포그. 그다음에 불면증이고요. 브레인포그 같은 거 그래서 절대 쉬운 게 아닙니다. 그리고 중풍, 치매, 파킨슨, 루게릭이 왜 와요? 강직성 척추염 고칠 수 있어요? 이거 자꾸 물으시는 분들 많은데, 자, 이것이 모두 경추신경증후군이 스타트라는 거, 여기서 왔다는 거. 자, 뇌전증, 조현병, 우울증. 우울증이 정신질환입니까, 여러분? 우울증은요, 내가 만성피로가 있고 체력만 안 되잖아요. 체력만 안 돼도 우울증이 와요. 잠을 못 자잖아요. 우울증이 옵니다. 그런데 이거 다 약 먹잖아요. 어떤 의사가 우울증 있을 때 체형 바로잡고 체형을 잡기 위해서 노력하라고 조언을 해주나요? 있을 수도 있습니다. 많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아이가 ADHD가 있어가지고 막 돌아다니고 정신 사납고 막 이렇게 짜증만 많이 내고, 요즘엔 성인 ADHD도 있죠. 대부분 그런 분들은 흉추가 틀어진 겁니다. 성인 ADHD는 여기 이 부위가 문제가 온 거예요. 우울증도 전부 이쪽 등 쪽 얘기입니다. 저는 우울증 별로 어렵게 생각 안 합니다. 고황장애, 저도 별로 어렵게 생각하지 않아요. 다만 시간이 걸립니다. 저를 10회 이상 보셔야 돼요. 10회 이상 보실 생각을, 마음을 먹고 오시면 제가 여기저기 이렇게 재주를 좀 부릴 수가 있습니다. 브레인포그도 저한테 오신 분들 매우 많습니다. 최근에도 10년 넘게 고생하시고 오신 분도 있고 하는데, 10년 넘게 고생하실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체형으로 문제가 오신 분들은 절대 체형을 잡아주지 않으면 나을 수가 없거든요. 아시겠죠? 자, 이런 체형들 이제 눈으로 이제 한번 보시고, 쭉 눈으로 보시고, 이런 체형들이 내청일 수도 있기 때문에, 자, 이제 좀 보이시죠? 제가 설명을 하니까. 자, 그래서 경추를 바르게 교정하고 목의 각도를 살리는 일은 사실 어렵습니다. 저도 임상이 15년 차가 넘어가면서 그때부터 좀 제가 마음에 들 정도로, 임상 10년 차까지는 하긴 했지만 제가 저 교정법도 완성이 되지 않고 좀 어설펐죠. 난치병을 볼 수 있으려면 제가 항상 도침하고 이게 이제 교정을 할 수 있어야 된다고 했던 것이, 제가 해보니까 그래요. 이렇게 구조문제를 잡지 않았을 때는 해결되지 않는 병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내가 길게 얘기한 건 뭐냐면, 내 증상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면요, 스스로 중도 포기하게 됩니다. 쉽게 말해서 저한테 오셔서 한두 번 했는데, 3번 했는데 브레인포그가 낫질 않았어요. 그럼 뭐 케빈 뭐 말만 잘하고 실제로 받아보니까 별거 없네.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실제로 제 카톡 저한테 치료받고 가서 브레인포그 안 나왔다고 저 뭐라고 하신 분도 봤어요. 그런데 그분 상태가 등이 이렇게 휘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그게 3번이 되겠습니까? 본인도 마찬가지예요. 확신이 없었던 거죠.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내 증상에 대한 이해, 내 체형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면, 제가 요즘은 그래서 가끔씩 오시면요, 엎드리라고 하고 등을 찍어서 보여드려요. 이렇게 모양을 찍기도 하고, 체형을 설명하면서 이렇게, 자, 이쪽은 이렇게 틀어졌어, 이렇게 찍으면서 보여드리고 그걸 영상을 드립니다.
그러면 본인이 이제 이해하죠. 그래서 그런 과정이 필요하겠더라고요. 본인이 뭐 본인 목이라든가 같은 걸 알 수가 없으니까. 저도 뭐 제 뒷목을 지금 볼 수는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좀 과정이 필요하겠더라고요. 그래서 내 증상에 대한 이해, 이게 뭐냐면 내 체형이 얼마나 틀어져서 이런 브레인 포그가 왔느냐, 불면증이 왔느냐, 비염이 왔느냐. 여러분, 비염 수술한다고 되는 거 아니에요? 저한테 오셔가지고 수술하고 나서 더 심해졌다고 하는 분들 많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답이 아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답이 아닌 것을 자꾸 수술하고 손대고 해버리면 더 나빠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턱 관절 할 때도 턱 교정을 하면서 뒷목을 치료해라. 그다음에 꼬리뼈가 그분이 틀렸으면 꼬리뼈까지 잡아야 된다. 이렇게까지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치료 기간이 길어질 수밖에 없고, 자, 전신을 교정할 때 대충 한 5분 두둑둑 하고 끝낼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침을 백박 놓을 때 대충 5분 놓고 빨간불 탁 켜고 커튼 탁 치고 나가는 게 아닙니다. 2, 30분 정도 밀착해서 한 분을 열심히 봐줘야 돼요. 그렇게 해서 한 번 하는데도 효과를 보기가 쉽지 않습니다. 이렇게 꼬부라진 할아버지가 오셨을 때 이분 예를 들어 5번에 필 수 있으면 그 노벨상감이지 않겠습니까? 어려운 겁니다. 그래서 경추의 시작 커브를 살려내야 목, 어깨 통증, 불면증, 브레인 포그가 사라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간염이 왔어도 간 수치가 너무 높다 해도 이 간 부위를 잡아주고 이 앞쪽이 간의 문제, 그다음에 뭐 간 수치를 떨어뜨리는 한약들이 있거든요. 그런 것들 써주면 사실 어렵진 않아요. 그래서 저는 예전부터 간염 환자가 오면 의사분들은 절대 한약 먹지 마라, 침 맞지 마라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은데, 저는 간염 환자가 오면 대부분의 경우에 한약을 씁니다. 왜 쓰냐? 간약 먹기 전에 혈액 검사를 해봐라 그래요. 그다음에 한약을 먹고 나서 혈액 검사를 다시 해보세요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근데 보통의 경우에 이 부위를 교정을 해주고 이제 한약을 쓰게 되면 간을 좋아지게 하는 약들이 있어요. 여러분들 이 영상 보시는 분들은 그걸 좀 아시기 바랍니다. 의사분들이 대학 교수님들부터 수도 없이 그 한의사들한테 의사 제자분들한테 한약 먹지 말게 교육해라 이런 얘기들을 수업 중에도 하시니까 이제 저는 이제 그거 반대거든요. 그래서 간이 나빠져도 간이 좋아질 수 있는 한약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허준 선생님께서 간 나쁜 사람은 그냥 너는 간 나쁘니까 한약 먹으면 안 돼 이렇게 했을까요? 아니면 그걸 치료하기 위해서 많은 연구를 하고 처방을 만들었을까요? 그죠? 당연히 좋은 처방들이 있습니다. 저는 많이 쓰셨어요. 그러니까 간이 나쁜 분들을 한약을 쓰고 나면 특징이 뭐냐면 얼굴색이, 이제 간 나쁜 분들은 얼굴이 초록색이 띕니다. 초록색. 아니면 약간 검어지거나 콩팥이 같이 안 좋으면 더 검어지는데요. 그런 분들 색깔이 얼굴이 환하게 변합니다. 그리고 얼굴이 붉었던 분들은 얼굴에 붉은색이 쫙 빠져서 얼굴이 하얘져 옵니다. 근데 그거를 어떻게 하느냐? 저는 예전에 계속 사람들 얼굴 찍어놨어요. 얼굴, 손바닥, 혓바닥 이렇게 찍어서 이렇게 환자가 오시면 비포 애프터를 2개를 띄워놓고 얼굴을 보여주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걸 1000배가 되잖아요. 그래서 픽셀을 확대하면 그게 보입니다. 얼굴 붉은 게 빠진 것이. 그리고 색깔이 변한 게 보여요. 그리고 아내라든가 직장 동료가 얘기를 합니다. 너 얼굴 좋아졌다. 얼굴 환해졌다. 안 피곤해 보인다. 본인도 피로감이 많이 풀려있죠. 여러분들 한약을 쓰건 양약을 먹든 어떤 경우가 있어도 본인이 태양인이든 태음이든 뭐 금음 체질이든 뭐 금양 체질이든 체질과 상관없이 척추를 바르게 해주는 거는 너무나 중요합니다. 너무나 중요해요. 그래서 여러분들 셀프로 케어하는 거 잊지 마시고 열심히 하시고요. 나이가 90을 먹어도 체형이 바르게 되고 이렇게 목이 나가지 않고 꼿꼿하게 되면은 여러분들은 90살 먹어도 아름다운 생활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80억명만큼 다른 각각의 목과 흉곽, 그죠? 골반, 이분 흉곽 틀어졌겠죠? 흉곽 틀어졌겠죠? 골반, 고관절의 상태, 그리고 개개인 맞춤, 체형 규정이 필요합니다. 늙는 것은 바로 체형이 무너지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30살 먹은 남자가 알츠하이머가 왔는데 몸이 이렇습니다. 이렇게 휘었어요. 30세 금방 사망합니다. 40대가 되기 전에 사망하는 경우가 생겨요. 여러분들 체형 절대 우습게 보시면 안 되고, 내 몸이 아프다 그러면 내 체형은 바른가, 이것을 늘상 생각하셔야 됩니다. 이상 한의사 케빈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